자,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박서준입니다. 자, 일단 저기 올 초부터 저희가 좀 박서준 씨를 모시려고 연락을 좀 계속 드렸었어요. 네. 그죠? 네. 네, 드디어 근데 오늘 좀 나오셨네요. 우리 원래 서준 씨가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, 박서준이? 네, 본명 아니에요. 그럼 본명이 원래는 이제 용규인데. 박용규. 네네. 아. 약간 박영규 형님이. 그런 얘기도 많아요. 그러네. 고등학교 때 저만 보면 다 장인어른. 그러니까 워낙 그때가 순풍산부인과가 인기가 많았더라. 맞아요. 예. 그랬어요. 아니 근데 이름이 뭔가 박서준하고 잘 어울려요.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명으로 이제 쓰시게 된 건가요?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뭐 식당 가서 주문도 못할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데? 네, 좀 그랬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사실 뭐 제 이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뭔가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진짜.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생각하게 되면서 장명소를 한번 가봤었어요. 어. 장명소를 가봤는데 원래 자기 이름을 좀 부르지 못할 정도로 쑥스럽고 그러면 많이 불리워지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시준이라고 지어주셨었어요. 시준. 네. 장명소에서는. 근데 제가 거길 갔다 와서 러닝머신 이렇게 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시준?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어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서준? 일단 시준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점을 찍어서 완성을 했네. 예. 말 그대로 활용 점정이었네요, 진짜. 그러네요. 어우, 진짜 그러네. 몰랐어. 박서준 씨에 대해서 네.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. 근데 너무 잘했다. 잘하네. 아니 서준 씨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청춘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좀 서준 씨하고 좀 잘 어울려요. 청년 경찰. 모든 준비 끝났어! 땅이야! 나 할 수 있다고! 나 끝까지 붙는다고 했잖아! 왜? 이태원 클라스. 도전하고 부딪히는 어떤 이런 청춘의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 서준 씨의 20대하고 좀 어떻습니까? 실제 제 성격은 약간 좀 제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좀 갇혀서 살았던 느낌?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에 이건 무조건 다 끝내야만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. 뭐 이런 스스로에게 좀 엄격한 틀을 갖춰놓고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걸 또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보통 벗어나는 이제 부모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듣는 편이었어요? 네. 진짜. 좀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. 네. 원래 어렸을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. 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,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딱 동생만 시키셨었죠. 동생분은 그럼 야구를 하셨어요? 동생도 이제 그만둔 지 오래된 대학생 때 그만뒀는데 동생을 시켰는데 왜 형은? 그래서 나중에 20살 돼서 아버지한테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는데 대부분이 아들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야구를 시키면 형제를 다 시킨대요. 근데요.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돼라 라는 마인드.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마인드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놓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, 아버지가.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인드로 시켜서 이놈한테 더 투자해야지, 이놈한테 더 투자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동생이 저보다 힘이 훨씬 좋았어요, 어렸을 때부터. 거기에 미래를 보고 이제 동생을 시키고 저는 이제 동생이 나중에 잘 될 거니까 동생이 기사를 써주는 스포츠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. 아버지가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냥 이러고 동생의 행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자. 기자님이 되라. 그게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뭐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도 못했어요. 막 44명 정도 있었거든요, 한 반에. 뭐 한 36등, 37등 뭐 이렇게 등수를 정확하게 밝히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.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, 공부에. 그냥 뭐 학원 가라면 가고 뭐 그러니까 말은 다 잘 들었네. 뭐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되게
심각한 그게 온 거예요. 뭐가 왔어요? 아니 나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라는 이 고민이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심각하게 온 거예요. 맨날 집에 가면 혼나고 뭐 이러니까. 그때 자주 듣던 얘기가 뭐예요? 그때요? 저희 아버지가 또 항상 강조하셨던 게 독서록을 일주일에 하나씩 써야 되고 독서록. 네. 일기를 매일 써야 하고 책을 일주일에 몇 권을 봐야 되고 이걸 좀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독서록 썼어? 일기 썼어? 이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와,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걸 제시해 주신 거네, 맞죠? 그쵸. 독서와 하긴 했어요? 했죠. 그랬는데 일단 그게 즐거워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낯가림도 너무 심하고 소심한 제 성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이걸 이겨내보고 싶었던 거죠. 근데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애니메이션 동아리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학교 축제를 하면 코스프레를 해요. 근데 그 코스프레가 약간 액션 같은 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전교생 앞에서 발표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게.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애니메이션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하고 싶다. 이렇게 해서 축제 때 그 무대에 올라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막 이렇게 막 기합 같은 거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가지고 막 거기에 맞춰서 막 액션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전교생이 그때 한 1,500명, 600명 정도 됐는데 눈동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의. 그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희열이었어요. 짜릿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꿈꾸게 된 것 같아요. 그때 또 웃겼던 게 학생들만 오는 축제거든요. 근데 부모님도 몰래 보고 하셨더라고요, 나중에. 저희 부모님만 몰래, 오셨어요? 네, 오셔가지고 보고 가셨더라고요.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엄마가 몰래 빼둔 돈으로 그때 학원비가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8만 원이었어요. 그거를 엄마가 몰래 이렇게 해줘가지고 몇 달 있다 걸렸어요, 아버지한테. 조건이 붙었죠. 그러면 학교 성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라.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공부만 하는 친구보다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반에서 5등까지는 했거든요. 친구들 야간 자율 학습할 때 저는 그 학원을 간 거거든요. 그러면은 매일 학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왔으니까 막차를 타고 오면은 12시 반 1시쯤인데 그때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7시에 학교 가고 이 삶을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그때 그냥 한 것 같아요. 그냥 좋아서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제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서준 씨가 좀 집에서는 어떤 아들입니까? 집에서요?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무뚝뚝하고 표현을 많이 안 해요. 잘 못해요.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서준 씨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으세요? 하죠. 해요. 이제 사랑해는 못하겠고 사랑합니다라고. 그래도 아버지한테는? 아버지한테도. 그러면 형제니까 네. 동생분이 좀 더 애교가 있어요? 동생분하고 막내 동생이 이제 저희는 삼형제거든요. 막내 동생이 좀 아버지랑 엄마한테 좀 되게 살갑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본인이 한 작품이나 뭐 이런 걸 같이 보신 적 있어요? 같이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, 진짜. 저는 저 혼자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. 저도 좀 같이는 같이는 저도 같이는 안 봐요. 괜히 같이 보게 되면은 계속 눈동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자꾸 얘기 안 하지만 왜 여기서 안 웃지? 그리고 괜히 이렇게 같이 재미가 있으면 없네요. 뒤로 좀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그리고 가족들이 그게 싫어요. 일부러 웃어주는 거. 그래서 저는 제가 활약한 것만 같이 봅니다. 모험집 모험집 같은 거 활약한 것만 같이 보고 다소 제가 부진했다 그러면 같이 안 봐요. 절대 안 봐요. 예전에 중학교 때 철없을 때
엄마 나 옷 사게 돈 좀 주면 안 돼? 이랬는데 엄마가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12,000원 주는 거예요. 형편이 안 좋았으니까.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또 막 뭐 사고 싶어서 막 시장 가고 그랬어요.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? 막 이런 후회가 또 밀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막 세운 목표가 우리 엄마 내가 성공해서 백화점에서 택 안 보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저한테 그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. 사실 서진이네를 보고 이제 우리 다들 또 이게 우리 서진 씨의 또 일머리에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셨어요? 군대 가기 전에도 많이 했고 다녀와서도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레스토랑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교 때는 학교 선배 중에 그 부모님이 그 캠퍼스 근처에서 노래방 개업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뭐 앞에서 아이스크림 떠주면서 막 이렇게 호객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나름의 아르바이트를 좀. 나름대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서준 씨가 그 청주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어요? 네네. 아 그래요? 저는 그냥 논산훈련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차출. 해서 이제 청주교도소로. 네, 그냥 그렇게 됐어요. 아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? 그러니까 이제 계급마다 조금 하는 일이 달라요. 2등병이나 1병 때는 소 내에 근무가 좀 많고요. 계급이 올라갈수록 재판을 다니거나 검사 조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소로 이렇게 이감 할 때 이제 같이 개호 같은 거 하고. 그런 걸 좀 하시거나. 네.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아 네. 저도 너무 생소했죠. 에? 어디요? 교도소로 가라고요? 어쨌든 남들이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뭐 특히나 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었어요. 재판을 다니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강력 범죄가 있을 때 세상에 알려진 건 정말 요만큼밖에 아니구나. 뉘우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. 생각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구나. 그거 너무 충격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성공한다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거기서 많이 확립이 됐고 근데 배우로서 생각하면 사실 그 좀 혼란스러워요. 이게 일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이런 캐릭터가 있다니 생각을 하는 것도 뭔가 선물 같아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절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왠지 느낌에는 서준 씨는 좀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스타가 된 것 같기도 하고.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오디션도 많이 보고 이렇게 좀 낙방도 많이 하고 저는 사실 제 눈이 제일 컴플렉스였는데 왜요? 처음에 데뷔하기도 힘들 때 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. 왜요? 그때는 이제 저같이 생긴 사람보다는 조금 진하게 생긴 뭔지 알겠어. 그런 조금 선호했던 시기여서 어디서 굴러먹다 오내니?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아 진짜요? 네, 그리고 막 말 너무 심하다. 성형 권유도 막 받고 하니까 이제 점점 작아지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? 좀 이쪽이 내 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되게 불투명한 미래에 자꾸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 몸을 담고 있는 게 사실 어렵긴 했죠. 근데 이제 잘 버티다 보니까 좋은 기회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박선 씨는 좀 집안에서 뭐 좀 식사하시면서 뭐 최근에 작품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네. 얘기 좀 서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? 그거를 잘 안 하게 됐었어요. 이게 뭔가 예전에 이제 오디션이 이제 됐어요. 돼가지고 의상 피팅까지 다 했어요. 방송 가서 다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
부모님 저보다 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 뿌듯하잖아요.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잘린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모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일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. 이게 좀 강박처럼 박혀가지고 집에서는 좀 일 얘기를 좀 항상 결과가 나왔을 때만 얘기하고 과정에선 절대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작품을 계속하면서 정리된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인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건 뭐예요?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않아? 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유부단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캐릭터를 또 분석하는 일도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사람을 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면은 그렇죠. 그 입장에 맞게 좀 상상을 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내 인생의 명장면 같은 거 있습니까? 제 인생이요.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냥 그날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. 하루하루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덕에 일기를 열심히 쓴 것도 있지만 저는 작품을 하는 게 한 편 한 편이 그 나이 때 저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일은 내일의 하루가 항상 명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일기를 씁니까? 매일매일? 가끔씩은 쓰는 써요. 것 같아요. 네. 아 그렇구나.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약간 삶의 모토거든요. 모든 제가 맡았던 역할을 저로서 시작하긴 하거든요. 이 캐릭터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, 이 캐릭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상으로 시작을 해서 캐릭터를 구축하고 채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품하는 게 인연이구나.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만약 누가 했다면 어떨까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이미 내가 했고 내가 표현했고 이건 끝인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시작되는 순간 이건 내 거기 때문에. 지금 뭐냐고 왜? I don't miss you, I just think about you all the time.